좋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반도체 회사를 가시든 반도체 대학원을 가시든 하면은 또 제가 이것저것 또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자, 지금 6분 지났는데 시작할게요. 일단 숙제 너무 잘하셨고, 그 저기 포인터 배열을 써가지고 그 국어, 영어, 수학이 국사였나? 그거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름까지 붙인 거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그거는 없잖아요, 예제. 네.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사실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어, 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음, 음, 문제도 있긴 하구나. 음, 아유, 잘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왔는데, 포인터는 오늘까지만 하면은, 배열이랑 포인터는 오늘까지만 하면은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뭐, 배열 때문에 힘들고 포인터 때문에 머리 복잡하고 그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음, 충분히 공부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자, 포인터가 있고,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어, 포인터, 아니다, 반대로 할까? 배열이 있고, 그거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있는데, 이제 뭐, ARR, 이렇게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는 그냥 TR, 이렇게 이제 쓰면 됐었어요. 저 앞에까지 써볼까? 인트.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인트,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터를 가리켜서 싱글 포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더블 포인터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얘가 가리킬 수 있는 배열은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요거였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포인터 배열. 포인터 배열이라고 했고 얘는 1차원 배열, 예, 1차원 배열, 포인터 배열. 그래서 이제 이 더블 포인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싱글 포인터가 1차원 배열을 가리켰으니까 더블 포인터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킬 거다라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가 조금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고 이런 함정들 때문에 포인터가 어려워지고 배열이 어려워지고 시 언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파이썬에는 이렇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저평가가 아니라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울 자, 요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을 행과 열이 있는 얘를 포인터형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형은 이제 무엇인가? 오늘 그거를 18장 전체를 통해서 배울 건데 먼저 답을 딱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괄호를 쓰고 BTR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2차원 포인 배열 포인터라고 부르고 오늘 책에서는 저는 2차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책에서는 꼭 이렇게 붙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열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는 게 얘가 포인터 배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앞뒤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그거보다는 여기다가 그냥 얘는 항상 2차원 배열만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라는 의미로 저는 2차원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18장 시작하는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벗어나요. 이 세 가지에서. 포인터는 이 세 개가 다고, 배열도 이 세 개가 다예요. 어, 배열은 1차원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 배열, 그리고 2차원 배열. 이게 세 개가 다고, 포인터도 싱글 포인터, 더블 포인터, 2차원 배열 포인터. 이렇게 세 가지가 다다. 그리고 이것도 밑에다가 한번 이미 배웠던 건데, 목, 포인터의 뭐 장점 혹은 뭐 목적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포인터의 장점 혹은 목적, 목표, 어, 표.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뭐랄까 그 메모리 관리의 용이 그리고 메모리 적게 씀. 메모리 관리에 용이하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적게 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포인터의 장점 혹은 포인터의 목표 어디다 쓰냐 포인터를 그러니까 배열을 함수의 매개 매개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이겁니다.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를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함수의 매개 변수 하면은 뭐 인트 무슨 함수 이름 나오고 그 가로 열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내가 배열을 받고 싶으면 모양을 써야 되는데 그 모양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 그 매개 변수의 모양은 보통 그 배열을 그대로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형을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의 목표 혹은 뭐 사용처 혹은 뭐 장점 그게 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관리와 얘를 함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네. 네. 자, 이제 네, 이렇게 했고 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자, 요거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다가 빈 공간에다 잘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 적으셨나요? 네. 아, 예. 그러면 네, 지우겠습니다. 책으로 넘어와서 챕터 17의 다음 소제목의 내용을 복습하기 바란다.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형. 죄송합니다. 포인터형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의 이름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더블 포인터형이라는 오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대요. 음. 더블 포인터형은 이제 그 포인터 배열을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형이었잖아요. 현주 씨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오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372쪽부터 373쪽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2차원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int arr 이렇게 해가지고 3,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이제 뭐 배열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항상 이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이 배열의 포인터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에는 요 첫 번째 요건데 첫 번째 이제 뭐랄까 그게 이제 그냥 물론 이제 1, 2, 3, 4, 5, 6, 1, 2, 4, 5, 7, 9긴 한데 2차원 배열은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예제를 이제 몇 가지를 풀어보면은 이제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자, 373쪽에 2차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언된 2차원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3, 3이네요. 그러면은 그림 18-1처럼 3열, 3행, 3행, 3열로 만들어집니다. 자, 어, 그래서 2차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일단 1행 1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자, 한 장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게 여기에서 원래는 뭐 여기다가 0하고 0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거를 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 행의 첫 번째 요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대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안 써도 여기가 0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각 행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는 게 그림 18-2에 적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밑에 2D 어레이 어드레스.c라는 예제를 이제 하진 않을 건데 한번 보시면 거기에 글쎄요, 그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어, 제가 한번 쳐볼게요. 프린트 F 해가지고 %d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하고 ARR2D 자 이렇게 한 거랑 음, 자 이렇게 한 거랑 0 이렇게 한 거랑 자, 0 이렇게 한 거랑 지금 값을 비교를 하는데 이건 뭐 초기화를 안 했네요. 초기화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값이 다 똑같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처음 이 배열의 이름만 입력을 해줘도 어쨌든 가리키는 거는 그 배열의 0,0에 있는 첫 번째 값이다. 이 지금 쓰레기 값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똑같은 첫 번째 값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1 이렇게 적혀 있고 또 1하고 0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역시 똑같은 값이 4, 5, 8, 5, 4, 7, 6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1이라고 쓴 거랑 1 쓰고 뒤에다가 0이라고 쓴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그냥 생략이 되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제일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건 똑같다. 근데 행은 달라지는 거죠. 계속 2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 거 2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사이즈 오브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ARR2D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ARR2D가 3행 3열짜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인티저용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4바이트고 3행 3열이니까 칸수는 9칸이잖아요. 그러니까 9 곱하기 4에서 아마 이거는 36이 나올 거예요. 결과는 3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 이제. 여기다가 0 이렇게 쓰면은 뭐가 나올까요? 자, 0 이렇게 쓰면은 어쨌든 첫 번째 값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값을 가리키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어, 아까는 0을 딱 쓰면 첫 번째 값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값 한 개니까 4바이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이게 12가 나와요. 12바이트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략이 돼 있긴 하지만 요 앞에 거 행만 써주면은 얘가 그 컴파일러가 이 사용자가 이 개발자가 이 전체 행의 총 바이트 수를 알고 싶어 하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인트형이 4바이트에다가 지금 칸 개수가 3개니까, 3개니까. 4 곱하기 3에서 12. 그래서 0을 해도 마찬가지, 1을 해도 마찬가지, 2를 해도 마찬가지, 12, 12, 12가 나와서 이제 다 더하면 36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4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쓴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어 2차원 배열에서 포인터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포인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것인가, 주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맛보기로 봤고
맛보기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풀어본 예제를 이제 문장으로 정리한 게 375쪽에 자, 그럼 조금 전에 질문에 답을 내려보겠다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글 있잖아요. ARR2D는 부터 해가지고 서로 다른 것이다까지.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ARR2D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면서 AR 전체를 의미한다. 음, 하지만 ARR2D 제로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되 일행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의 결과가 다른 것이다. 음. 즉 ARR2D와 ARR2D 제로는 서로 다른 것이다. 예. 이거는 뭐 이해가시죠? 예. 예, 소연 씨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뭐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시면 거기 되게 중요한 거 지나갔어요. 네. 아쉽네요. 아, 꼭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포인터 연산을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포인터 연산 더하기 2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포인터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은 얘가 얼만큼 주소가 이동을 하는가. 우리가 ARR3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인터 이름을 꼭, 아니,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주면은 그 주소는 4바이트만큼 움직였어요. 왜냐면 이게 방 하나 크기가 4바이트니까. 그죠? 주소는 4바이트만큼 움직였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상황, 이런 2차원 배열에서도 ARR에다 더하기 1을 하면은 4바이트가 움직입니까? 왠지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4바이트 곱하기 그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배열에서는 4바이트 곱하기 그 열의 개수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12바이트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하기 1을 하면은 다음 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쭉 간 다음에 다시 다음 줄 이렇게 쭉 두두두두두 간 다음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뭔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얘가 4바이트를 가든 혹은 12바이트를 가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밑으로 가는 게 나타난다. 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스페이스를 엄청 많이 쳐가지고 밑으로 갈 때까지 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12칸짜리니까 12번 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배열됨의 1을 더한 결과는 375쪽을 하고 있습니다. 자, int I ARR3은 이제 더하기 1을 하면 4바이트가 움직였고 더블 DARR7은 더하기 1을 하면은 8바이트가 움직였어요. 뒤에 뭐 3이 붙든 7이 붙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앞에 있는 그 자료형이 중요한 거였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376쪽에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뭐 IARR 더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의 계산 결과가 뭐 출력이 됩니다. 뭐, 네, 하여튼 4바이트 움직인다는 얘기고 DARR 더하기 사이즈 오브 더블의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8바이트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듯 포인터형은 포인터 대상의 증가 및 감소 연산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 포인터의 포인터형이 같다면 두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증가 및 감소 연산의 결과로 증가 및 감소하는 값의 크기는 뭐 동일하다. 오케이?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376쪽에 2D ARR 포인터 옵.c 해보겠습니다.
16. 영에서 C까지. C니까 A 10, 11, 12, 12. 그렇지. 자, 윤주 씨 다 치셨나요? 예. 그 소연 씨는 그 캠 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다른 데 와 있어서 예, 캠을 알겠습니다. 못 켤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더하기 1을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인트만큼 움직이지 않고 4바이트만큼 움직이지 않고 결국엔 요거 열의 개수가 이제 열의 개수를 곱한 만큼 움직인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보자면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처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더하기 1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칸, 두 칸에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네, 여기로. 그러려면은 이제 이제 열의 개수가 꼭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하기 1을 하면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더하기 2를 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은 8바이트가 움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더블형 한 것처럼, 더블형으로 한 것처럼.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38에서 40이 됐는데 얘는 16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8바이트 움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 자, 그리고 여기서 0에서 C로 움직였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9가 9고 A가 10이고 B가 11이고 C가 12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2바이트 움직인 거예요. 네. 12바이트가 왜 움직였냐? 여기는 더하기 1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는 열의 개수가 3개짜리 옆으로 3개짜리이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없는 애. 아, 근데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인 애고 그렇게 하려면은 더하기를 하면은 세 칸 건너뛰고 다음 칸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더하기 1을 했을 때 곱하기 3 해가지고 더하기 3을 한 효과가 나온다. 현주 씨 이건 이해 가시죠? 네. 소연 씨 이해 가시나요? 거의 다 이해했어요. 굿.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터 연산을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앞에. 근데 그거 1차원 배열에서 포인터 연산하는 거랑 2차원 배열에서 포인터 연산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림 18-3에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이게 377쪽에 그렇다면 하면서 다른 건가요? 이런 식으로 약간 문체가 다르게 쓰이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별표 이렇게 쳐놓으세요. 음. 그렇다면 배열 이름이 ARR1과 ARR2는 둘 다 인트형 2차원 배열인데도 가로 길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인터형이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포인터형이라는 거는 내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뭔가 똑같은 일을 하면은 포인터형이 같은 거고 더하기 1을 했는데 뭔가 움직이는 양이 달라. 그러면 포인터형이 다른 거예요. 예. 포인터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생각해 보면은 인트형으로 선언을 한 1차원 배열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더하기 1을 하면 4바이트로 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더블이면 8바이트고. 근데 2차원 배열은 같은 인트형으로 선언을 했어도 어떨 때는 막 8바이트 움직이고 어떨 때는 12바이트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포인터형을 선언하는 방식과 뭔가 다른
메커니즘으로 적어야 되는 거구나. 함수에서 쓸 때나 뭐 함수 밖에서 쓸 때나 안에서 쓸 때나 매개 변수로 쓸 때나 다르게 써야 된다. 그래서 최종 결론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이 무엇인지 이제 한 장을 딱 넘겨보면 나옵니다. 378점.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가? 배열 이름을 대상으로 값을 1 증가 및 감소시킬 시 실제로는 얼마나 증가 및 감소하는가? 자, 볼게요. 자, 그래서 int arr 3 4라는 2차원 배열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자,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가? 뭐죠? 가리키는 대상은 인트형 변수. 그렇지. 인트형 변수. 정수죠, 정수.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1을 증가 및 감소할 시 실제로는 얼마가 증가 및 감소하는가. 자, 이 경우에는 1을 증가시키면은 일단은 4바이트가 움직여야 되는데 뒤에 4라고 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16바이트가 움직일 거예요. 네, 맞죠?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열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에서 16바이트만큼 팍 움직인 다음에 다음 행으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배열 그 뒤에 나와 있고 배열 이름이 ARR이 가리키는 대상은 인트형 변수이고 ARR의 값을 1 증가하면 실제로는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4의 크기만큼의 주소값이 증가하는 포인터형이다. 아이고 말도 길다. 그죠? 그리고 뭐 세련되게 뭐 말하는 것도 밑에 있고 별로 세련돼 보이진 않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형의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포인터형을 적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잘 쓰기 위해서.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4. 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인터 배열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안 되죠. 헷갈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를 쳐주자. 자, 이게 2차원 배열의 이름의 포인터형입니다. 2차원 배열의 이름의 포인터. 여기 위로 따지면은 요 ARR의 포인터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끝. 여러분 드디어 포인터를 다 배워줬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수. 아유 좋다.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맞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거 쓰자. 그래가지고 괄호를 치는데 여기서의 괄호는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다 괄호 써서 앞에서 썼던 그 배열 저기 포인터 배열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가리켜서 2차원 배열 포인터라고 합니다. 배열 포인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원 배열에서만 쓰는 포인터거든요. 이 모양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가 붙었다는 거는 어쨌든 어디에선가 열 개수가 4개짜리 배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2차원 배열이.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포인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스터리스크 2개 붙여가지고 쓰는 더블 포인터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솔직히. 예. 그때 맥스 앤 민 예제 푸시면서도 그냥 써볼까 하고 그냥 2개 붙여서 썼잖아요. 그렇게 쓰는 건데 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얘는 무조건 2차원 배열을 어떤 함수로 보내주기 위한 함수의 파라미터에서만 써요. 네. 거의 딱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물론 억지로 그냥 메인 함수에서 그냥 억지로 쓸 수 있기는 한데 굳이 이제 그렇게 쓸 이유가 거의 없어요. 한 1%밖에는 그렇게 쓸 이유가 없고 99%의 목적은 함수에 매개 변수 붙이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문제 내기 딱 좋죠. 예. 교수님이 자, 지금부터 테트리스를 짜봅시다 하면서
테트리스에 대한 모든 함수를 다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메인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매개 변수 그 함수의 매개 변수 부분은 싹 지워놓고 여기 니네들이 알아서 채워라.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을 보내려나 보네. 그러면은 채워야 이거 이렇게 채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C 언어는 너무 좀 이렇게 옛날 언어고 이런 문법이 참 많아. 예.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그런 문법들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많아. 예. 근데 문법만 조금만 이제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 하듯이 나올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책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도 된대요. 예.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도 된대요. 꼭 붙였을 필요도 없고.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붙여서 써야 됐죠, 이렇게. 포인터 배열은 붙여서 써야 됐죠. 네, 얘는 띄어서 써도 괜찮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379쪽. 2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연습하기. 자, 볼게요. 음, 제가 한번 말로 해볼게요. 자, 캐릭터하고 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 ARR1은 자, 캐릭터형 어, 변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 열의 개수가 4개인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형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네. 네. 포인터 변수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안 써져 있네 밑에 그리고 포인터 연산 시 잘못 썼네. 포인터 연산 시 사이즈 오브 캐릭터 1이죠. 사이즈 오브 캐릭터는 1바이트예요. 1바이트 곱하기 4만큼 움직이는 포인터 수다. 네, 이렇게 네, 적을 수 있고 이제 밑에는 그냥 읽어볼게요. 더블 ARR2 7은 그거는 이제 더블형을 가리키면서 그다음에 사이즈 오브 더블은 8바이트니까요. 8바이트 곱하기 7, 가 플러스 1을 하면 56바이트만큼 움직이는 포인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있어요. 자,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 이번엔 반대네요. 자, 반대 한번 적어볼까?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면서 포인터 연산 시 PTR이라고 PTR1이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포인터 연산 시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2만큼 2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 밑에 또 플로트형 변수를 가리키면서 PTR2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플로트 곱하기 5만큼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변수 PTR2 네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면은 얘는 이제 이러이러한 그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이제 포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2D ARR name and ARR PTR.c 이거를 이제 쭉 해보면서 마지막 이제 또 정리해 봅시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섭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지금 379쪽 하고 있습니다. 네, 들립니다. 네.
dr 2. 아, 이게 그거네요. 제가 아까 함수의 매개 변수로만 이 포인터 변수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메인 함수에서 그냥 얘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어거지로 만든 약간 그런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네. 요즘에 복삭 속았수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복삭 속았수다. 이렇게 또 2차원 배열이 2차원 포인터가 아니, 그치? 예. 하여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 작성하셨을까요? 인섭 씨 다 작성하셨나요? 잠시만요. 예.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는 편이라. 아, 3. 음, 네, 다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이행이열, 삼행이열, 사행이열. 자, 공통점은 이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열을 강조하는 이 열을 받을 수 있는 열이 두 개인 걸 받을 수 있는 PTR이라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배열 포인트, 네, 뭐 배열 포인터 변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AR 1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뭐 출력하고 그다음에 AR 2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또 출력하고 3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출력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포인터 변수 하나만 가지고 세 개의 서로 다른 그 이제 2차원 배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단 열의 개수가 2인. 왜? 여기 지금 2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는 딱 태어나는 순간 열의 개수가 2인 배열만 접근할 수 있게 딱 그 태어난 아이예요. 음.
그 2인에만 그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3으로 써도 3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더하기 1을 했을 때 얘가 12바이트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사실 문법적으로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막 이상한 값이 막 나와버리겠죠. 어쨌든 뭐 주소가 완전 꼬여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마 이게 얘가 잡아주려나 모르겠는데 잡아주네요. 아니 못 잡아주네요. 지금 못 잡아주고 뭐 이상한 값 나오고 막 지금 난리 났는데 예,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incompatible 포인터 타입 해가지고 워닝은 띄우지만 지금 실행은 되는데 뭐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뭐 워닝도 안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컴파일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여기다가 근데 이걸 딱 맞춰주면은 이 워닝도 안 뜨고 그냥 스무스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뭐 이제 여기 끝에 끝자리 열을 잘 맞춰준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 주시고 자 오른쪽 381쪽에 자 포인터 배열과 이제 배열 포인터는 다르다. 자 포인터 배열 얘는 포인터예요,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 뒤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은 배열이에요. 그죠? 초록 내가 지금 초록 매실 먹고 있는데 초록 매실은 초록 매실이에요. 매실이에요, 매실. 초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은 배열이고 배열 포인터는 포인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배열 포인터라는 말 싫어하고 2차원 배열 포인터란 얘기예요. 2차원 배열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포인터다. 네. 그렇게 이제 쓰면 되고. 근데 여기는 책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막 보여주지만 뭐 그렇게 막 뭐 헷갈리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뭐 유해형적 유일한 차이점은 소괄호 유무인데 뭐 이제 소괄호는 어떤 이게 뭐 연산자의 의미도 없고 얘를 뭐 먼저 하라는 의미도 없고 그냥 씌워줬다고 했어요. 그냥 이제 포인터 배열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씌워준 거다. 우리 선조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382쪽에 있는 예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얘가 이제 포인터 배열과 이제 배열 포인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나오는데 좀 굉장히 좋은 예제 같아요.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는 셈 치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ARR, PTR, N, PTR, ARR 점 C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쳐보는 것만 해도 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네, 따로 뭐 숙제 같은 거 이제 시간 없으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는 것만 해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남들은 이만큼도 안 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나서 2시간씩 공부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해요, 시언어. 근데 시언어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시언어를 잘하냐? 그거는 너무 이제 좀 저기 도덕심보인데 시간을 투자한 만큼 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언어는 이게 좀 초반에 그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요. 그거를 못 넘으면 그 숙제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고 막 그러면 밤새기가 일쑤예요. 근데 이렇게 미리 딱 정돈된 방법으로 공부를 쫙 해놓으면은 나중에 숙제하는 할 때 소연 씨처럼 30분 만에 끝낸다든지 너무 좋죠. 그럼 기분이 아주 날아가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남는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잘하면
특히 C 언어는 좀 잘 해놓으면은 이게 진짜 전자과라서 뭐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아, 잘못 썼다. 아, 뭘 잘못 썼을까? 아, 여기네. 12, 13, 14. 현주 씨 다 쓰셨을까요? 한 줄 정도 남았어. 네. 네. 예, 인섭 씨 다 드셨나요? 네. 예, 예, 예. 예. 좀 소연 씨는 약간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 소연 씨 다 쓰셨나요? 저는 조금 남았어요. 아, 예. 그러면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 써보시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것 굉장히 좀 중요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뭐 중괄호 써가지고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꼭 이거 들여쓰기 하면서 하는 습관을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쁜 게 항상 좋거든요. 네. 그리고 본문에서 뭐 중괄호를 안 쓸 때도 이렇게 들여쓰기 한번 하고 또 이 다음 줄에서는 다시 앞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고 이런 거 좀 예쁘게 코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 썼습니다. 예. 자, 봅시다. 넘 1에다가 10, 2, 3, 4에 20, 30, 40, 그리고 배열 선언해서 1, 2, 3, 4, 5, 6, 7, 8 넣어놓고 IJ.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포인터 배열인데 주소를 넣는 거죠. 포인터 배열은 배열 안에다가 4짜리 배열에다가 주소를 하나, 둘, 셋, 네 개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넘1부터 넘4까지를 선언을 해놓고 그 주소를 이렇게 앰퍼샌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네 개를 넣어줬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2차원 배열의 포인터,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특히 열이 4개짜리, 열이 4개짜리. 예.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ARR2D 해가지고 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을 여기다가 바로 그냥 매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이 배열을 가리키고 이제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뭐가 후비라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포인터 변수가 이 ARR2D에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0 하면은 넘1이고 1 하면 넘2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또 써줘가지고 이제 주소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출력하는 거죠.
값을 출력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문을 두 번 이렇게 IJ 써가지고 이제 2차원 배열을 출력을 할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그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면 행과 열이 있는데 행이 I고 열이 J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I가 제일 바깥에 있는 애고 J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잖아요. K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I가 행이고 J가 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출력할 때 항상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출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따르려면은 I가 행이 돼야 되고 J가 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J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한 칸 띄워가지고 이제 한 칸씩 예쁘게 정렬돼서 나오게. 그다음에 한 줄이 끝나면은 프린트 F 해가지고 한 칸 띄우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예쁘게 1, 2, 3, 4, 5, 6, 7, 8이 출력이 되고 위에는 12, 13, 14, 42 출력이 됩니다. 예, 엄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예, 그건 뭐 그렇죠. 여기는 뭐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여기도 뭐 띄워도 되고 근데 여기는 아마 띄면 안 될걸요? 이렇게 띄면은 한번 띄워볼까? 해볼까? 되네요. 띄워도 되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되나? 잠깐만요. 되네요. 안 되는 저는 시연은 웬만하면 안 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신기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기.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아까 99%의 확률로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함수의 인자, 함수의 파라미터,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383쪽에 뭐 이러이러한 거를 선언을 한 다음에 얘를 함수에서 뭐 받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개 변수 넣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중간에 그 보이드 심플 펑션 해가지고 괄호 열고 인트 뭐 에스터리스크 한 다음에 PAR 1 해가지고 7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밑줄에 보면은 이런 거 없이 그냥 PAR 1 하고 대괄호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서 7 이런 식으로 해도 된대요. 이거 1차원 배열 때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1차원 배열 때도. 2차원 배열에서도 비슷한데 단 차이는 두 개 다 대괄호를 비워주면 안 되고 열 쪽은 써줘야 된다는 거. 열 쪽만 써주면 돼요. 이거는 동일해요. 그 포인터형에서도 열 쪽으로 써줬잖아요. 또 이거 배열 모양으로 써줄 때도 열 쪽만 써주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열 쪽만 써주면은 행은 알아서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행도 따로 뭐 인트 로우 해가지고 따로 넣어줘야 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C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행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행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것 같지만 계산되지 않는다. 따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 예제를 풀어주시는데 383쪽에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이제 예제 보시면 그 인트 ARR4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서 뒤에 인트 칼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 써졌어요. 칼럼이 아니라 로우예요. 그러니까 행 부분에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칼럼이 이미 4인 걸 알고 있잖아요. 열은. 근데 왜 또 넣어줘? 그거 말고 행을 넣어줘야 돼, 행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칼럼 말고 로우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그 코딩을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2D ARR 파람.c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로우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책이 진짜 거의 틀린 게 없는데 딱 요거는 틀렸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틀렸다. 뭐지? 어디냐? Sum to AL undefined. to the AL.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또 쭉 쳐보시고
이렇게 하면 18장은 끝납니다. 이것만 하면은 이제 끝이 보이네요. 네. 자, 현주 씨 다 하셨나요? 예, 그래 보였어요. 인섭 씨 다 하셨나요? 네. 예, 소연 씨도 다 하셨나요? 오케이, 텀즈업, 오케이. 예, 어, 자, 봅시다. 먼저 메인 함수부터 봐볼게요. 자, 열이 4개짜리, 내 행 개수가 다르죠. 예,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음, 선언을 한 이유는 어쨌든 여기 이제 함수로 가보면은 여기에 열이 4개짜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열이 4개짜리 배열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짜리를 만들어서 썼나 봐요. 네. 썼는데 이렇게 다른 크기가 들어가도 문제없이 동작을 했습니다. 자, AR1을 넣어서 이렇게 동작을 시켰고 이 뒷부분은 이 로우 값을 넣어주기 위한 여기 비어있는 행 값이죠. 비어있는. 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전체 사이즈 오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게 아까 ARR 0 그냥 0만 쓰면은 그 행 전체의 사이즈 오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행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6인데 얘 행 전체가 12야. 그러면은 36을 12로 나눠주면은 3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얘가 행이 3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을 구하는 거는 뭐 이제 조금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외워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중요하고요. 그거를 뭐 그 다음에 해서 잘 나왔어. 얘는 이제 출력을 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이 ARR을 써가지고 그냥 똑같이 이제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열과 포인터는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배열처럼 썼다가 포인터처럼 썼다가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썼다 똑같이. 그리고 밑에 sum2d ARR이라는 곳에서는 얘가 이제 2차원 배열이니까 선생님 너무 머리 아프게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게 이거를 막 이렇게 포인터형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딱 써가지고 그 대신에 뒤에 4 이거는 써줘야 됩니다.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써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들고 들어와서 써도 아무 상관없다. 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밑에 여기도 이 모양으로 써도 돼요. 여기도 이 모양으로 써도 되죠. 네. 아무 상관없죠. 네. 둘 다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는 해가지고 계속 더하는 거죠. 계속 더해서 어쨌든 이 모든 이 행렬의 모든 이 2차원 배열의 값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나온 값이다. 자, 여기서 4를 위에다가 i에다가는 로우라고 썼는데 여기 j에다가는 4를 쓴 이유 어차피 이 4라는 값은 이미 다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뭔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써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상하진 않아요.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써도 이상하지 않다. 그 대신에 로우 값은 항상 변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만드는 코드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게 맞다. 그렇죠? 자동화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출력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값들을 다 저장이 아니라 더해가지고 출력하는 것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 자, 이제 마지막 2차원 배열에서도 뭐 요거 자 2차
배열에서도 그 뭐냐 ARR I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같다. 1차원 배열에서 다 같았잖아요. 왜? 이게 i만큼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도 그 더하기 i만큼 쉬프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1을 넣었을 때는 4바이트 움직이고 2를 넣었을 때 8바이트 움직이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주소인데 에스터리스크 연산자가 붙으면서 그 주소가 갖고 있는 값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니까 같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는 어떻게 쓰냐? 2차원 배열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아닌가? 여기다 바로 쓰면 되나? 요렇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괄호 하나 더 씌우고 2차원 배열에서는 이제 요렇게 너무 복잡하죠. 이거 복잡하다. 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책을 읽어보면은 뭐 어떻게 뭐 치환해서 뭐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따라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것까지는 여러분은 쉽죠? 알겠죠? 현주 씨 알겠죠? 이것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위에다 써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있으면은 별로니까 1, 2라고 쓸까?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그 책의 386쪽에 보시면은 먼저 그 이런 경우에는 ARR 앞에 거 ARR1을 A로 치환을 하래요. 자,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앞에 거를 먼저 A로 치환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애인데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공식에 따르면 이게 수학시가 있네 완전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2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A 있던 자리에다가 뭘 쓰면 되냐? 이제 요걸 쓰면 되는데 자, 요 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꾸어서 해보면은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이 공식에 따르면 네. 그래서 요거를 A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쉽다. 안 쉽죠. 안 쉽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요거를 보고 응? 그냥 이거를 보고 바로 이거를 떠올리는 게 어렵잖아요. 어디다 괄호를 써야 되고 어디다가 플러스를 써야 되고 이거 잘 이제 바로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뭐 치환을 해가지고 하래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을까? 배운다는 건 뭔가 써먹을 수 있어야 배우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간단해요. 아니면 이게 간단해요. 왼쪽이 간단해요. 오른쪽이 간단해요. 왼쪽이요. 당연하죠. 그럼 사람들이 뭘 쓰겠어요? 코드를 쓸 때. 왼쪽을 쓸까요? 오른쪽을 쓸까요? 응, 자명하죠. 왼쪽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알아만 둬라. 시험 문제? 교수님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간 이제 변태적인 사람이면은 낼 거고 보통의 사람은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제 알아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포인터형이나 배열형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쉽고 편한 거, 남들이 알아먹을 수 있고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를 잘 쓰시면 된다. 거기에 뭐 예제 있는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문제 18-1을 이제 뭐 여기 1, 2, 3, 4, 5 있는데 참 머리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보시면 지금 막 문제 3번 한번 봐보실래요? 388쪽. 거기에 막 미친 듯이 막 이제 막 별 3개 나와요, 막. 별 3개 붙이고 막 2차원 배열 막 써놨어요, 거기다가. 미쳤죠? 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세요. 예, 무시하시고, 아, 5번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18, 문제 18은 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예제에 있는 정도만 좀 다뤄주시고, 자, 포인터를 쓰는 목적은 첫 번째는 메모리 때문에 쓰고 두 번째는 함수로 보내줄 때 쓴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함수로 보내주는 형태를 아까 예제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건 없습니다. 음, 괜히 어차피 지금 해봤자 뭐 무조건 까먹을 거고, 까먹은 거 왜 공부해요? 필요 없죠. 자, 19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을 하기 전에 3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포인터라는 거는 뭐 변수나 혹은 배열의 주소값이 있고 그 주소값을 가리키는 이제 변수, 그래서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였죠. 어, 근데 포인터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아까 뭐 이제 뭐 메모리도 관리하고 뭐 배열도 저기 이제 뭐라고 했죠? 그 이제 배열을 함수로 넘겨줄 때 매개 변수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함수 포인터와 보이드 포인터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목표, 목적,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도 실행이 될 때 메모리에 올라가거든요. 변수랑 똑같아요. 함수도 좀 크기가 크다 뿐이지 이 전체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메모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보이드 포인터라는 것도 하는데 보이드라는 거는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를 일단은 아무 자료형이 없는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나중에 자료형을 넣어가지고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C 언어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과도 깊은 이제 잘 연관이 돼 있는 게 이제 보이드 포인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C 언어 수업을 들으셨다면 당연히 이제 아실 거고요, 미리 이미. 음. 그리고 뭐 나중에 구조체를 하시면은 구조체의 이름도 포인터로 이렇게 해서 저기 가리킬 수 있어요. 구조체도.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도 쓰고 그 방법을 써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 포인터를 만들어서 그 포인터가 그 구조체를 가리키게 만들어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라는 건데 음, 구조체라는 게 리스트예요. 구조체는 어떤 한 개의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인트형도 쓰고 더블형도 쓰고 무슨 캐릭터도 막 넣고 막 문자열도 막 넣고 막 그런 거를 한 방에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거든요. 이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서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이렇게 너는 얘의 하위 족속, 너는 하위야, 너는 상위야, 너는 우선순위가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다 엮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나중에 자료 구조 이제 현주 씨 자료 구조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네. 그런 걸 하려면 구조체를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구조체에 들어가는 포인터 그 개념이 이제 개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동적 할당 얘기했고 또 뭐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얘기했고 또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함수 포인터 보이드 포인터는 아까 이제 동적 할당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다 했어요. 네, 이 정도면 됐고 이제 함수 포인터. 자, 그 392쪽 볼게요. 음. 자, 프로그래머가 정의하는 모든 함수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서 실행이 된다. 얘가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컴퓨터도 무조건 뭔가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메모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모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이렇듯 메모리상에 저장된 함수의 주소 값을 의미한다. 배열의 이름이 얘가 주소 값 포인터를 의미하듯이 함수의 이름도 함수의 주소 값을 의미한대요. 예. 그래서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의미하듯 함수의 이름도 함수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의미한다. 거기에 밑줄 치고 별표. 중요한 말입니다. 배열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주소 값을 가리키면은 함수의 이름도 뭔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겠네요. 함수의 이름도. 그럼 나중에 그 포인터 변수를 뭐 불러오기를 하면은 마치 함수를 불러온 것처럼 동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int simple 펑션 해가지고 int 뭐 num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를 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여기다 막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얘를 뭐 심플 펑션 이게 뭐 포인터라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int 뭐 ptr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아까 우리 전에 배웠던 1차원 배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제 이 지금 제가 블록을 씌운 데다가 어떤 모양으로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함수 포인터는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해야 되냐. 뭐 지금 딱 답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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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2차원 배열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해놓고 2차원 배열은 여기다가 4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앞에는 똑같고 요렇게 해주면 이제 됩니다. 왜? 얘는 인트 두 개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뭐 393쪽에 그림 19-1 함수 포인터 변수에 선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쓰란 얘기고 그림 19-1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 두 개일 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두 개를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뭐 1차원 배열을 넣고 싶으면은 이제 포인터형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고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2차원 배열 음, 잠깐만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내가 넣고 싶은 그 배열의 그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 배열도 쓰고 뭐 1차원 배열도 쓰고 그다음에 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2차원 배열. 예. 뭐 하여튼 요 앞에 부분만 쓰면 됩니다. 똑같이 쓰는데 이 앞에 부분만 따다가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얘가 이제 함수 포인터다. 이 뭐가? 이 PTR이라는 이 변수 이름이 이제 포인터 변수고 얘가 함수 포인터가 됩니다. 음.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 394쪽의 예제랑 5쪽의 예제가 있는데 둘 다 되게 좋거든요. 한번 394쪽의 예제부터 해볼게요. 펑션 포인터 점 C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 예제랑 이 다음 예제까지만 하면 끝나겠네요. 더 뭐 해볼 건 없네요, 이제. 자, 현주 씨는 다 하셨고, 인섭 씨 다 하셨나요? 네. 예, 소연 씨 다 하셨나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심플 애더는 일단 뭐 보이드 타입이라서 리턴이 없죠. 그리고 이제 N1하고 N2를 받아서 그걸 이제 이렇게 모양 예쁘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다. 예. 그다음에 쇼스트링은 이제 스트링 그 형태 이제에 문자열을 받는 거죠.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함수다. 어, 문자열은 펑션 포인터 해가지고 펑션 포인터라는 문장을 어디다가 메모리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주소만 반환해가지고 스트링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10하고 20을 저장해준 다음에 이게 이제 포인터 아니 저기 그 함수 포인터인데 보이드라고 써준 이유는 얘가 얘가 이제 가리킬 애가 보이드기 때문에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모양 앞에 이 모양은 똑같이 가져가는데 뒤에 인트 이렇게 써준 거가 다르다. 왜? 여기도 인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한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심플 애더라는 이름을 써서 함수 호출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FPTR을 그냥 그대로 쓰고 괄호 열고 너미 쓰면은 마치 심플 애더를 호출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그 함수가 메모리상에 이제 함수는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상에 또 올라오면서 메모리를 두 번 잡아먹게 되는데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러오기를 하면은 뭐랄까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메모리가 그러니까 여러 번 막 반복되고 이렇게 겹치고 이런 걸 피하고 그냥 포인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불렀다 뺐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절약이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을 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이용을 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기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데 어, 이런 식의 함수 포인터를 여기서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뭐 거의 이건 1대1 대응이잖아요. 이렇게 쓰느니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더 속 편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짜 이런 함수 포인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오늘 여기 useful function pointer.c에서 딱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오늘 이제 뒷부분 조금 더 이제 해설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죠. 음.
with first, 이런 거 first, first, first. 30세가 문제겠죠. 20세가 문제겠죠. 윤주 씨 다 하셨나요? 예. 인섭 씨 다 하셨을 거고, 소연 씨 다 하셨고, 오케이. 네. 어, 메인부터 보겠습니다. 20살, 30살, 그리고 이제 퍼스트라는 걸 했는데, 이제 20살하고 20살과 30살 중에 뭐 20살이 먼저 입장하는지 30살이 먼저 입장하는지를 이제 좀 자동화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퍼스트라는 거에다가 20이 들어가거나 30이 들어가거나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젊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older first랑 younger first라는 인트형 함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리턴 값으로 younger first면은 이제 이 두 숫자 중에 작은 값이 리턴되게 돼 있고 올더 퍼스트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 값 두 개 중에 큰 값이 리턴되게 좀 짜놨어요. 이렇게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책을 취할 건가에 따라서 이제 입장 순서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뭐 있겠죠. 네, 뭐 그렇죠. 뭐 그 게임에서 가챠 돌릴 때도 이렇게 저는 이제 가챠 게임을 하는데 80번, 그러니까 100번 하면은 무조건 나오고 80번 가챠를 돌리면은 그때부터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 제가 원하는 그 아이템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지금 내가 몇 번 돌렸는가? 70번인가? 그러면은 확률을 똑같이. 80번인가?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뭔가를 이제 뭐 하여튼 좀 비유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거에 근데 희한하게 짜놨는데 어 first를 who is first라는 함수를 돌리게 해서 숫자 두 개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 함수의 이름 자체를 여기에 넣는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잖아요. 이것도 함수인데 이 who is first라는 것도 함수인데 함수 안에 매개 변수에다가 또 함수의 이름을 넣는다? 아,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함수의 이름은 그 함수의 주소값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터 변수를 잘 선언을 하면은 그 주소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선언이 된 게 지금 이런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개 변수에다가 함수 포인터를 선언을 딱 해놓고 여기다가 함수의 이름을 써버리는 거야. 어떤 다른 함수의 이름을. 써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older first라는 게 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CMP라는 포인터 변수가 어떤 뭐랄까 그 함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함수의 결과는 이 리턴 값이 나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CMP라는
어, 이, 이 함수의 기능, 그러니까 이 올더 퍼스트라는 함수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age1, age2를 여기다가 이제 써줌으로써 뭐랄까 이 리턴 뒤에 있는 값이 이제 넘겨주는 값이잖아요. 이 자리에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지금 제가 블록을 씌운 이 함수가 없어지면서 여기에서 이 리턴 되는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굉장히 담대하게 이 CMP를 써주고 여기다가 age1, age2를 넣어주면서 그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올더 퍼스트 함수를. 그래서 다시 한번 올더 퍼스트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올더 퍼스트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올더 퍼스트가 들어가면서 이 두 개 중에 큰 수가 리턴되게 되고 이 두 개 중에 큰 수가 리턴되게 되고 어디에? 이 전체에. 그러면서 이 퍼스트가 이 age 1과 age 2 둘 중에 큰 수가 리턴이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거 퍼스트라고 해주면은 영거 퍼스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작은 수가 딱 여기 퍼스트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줄과 이 줄은 모양이 똑같지만 이 앞에 어떤 여기 이 함수를 선언했냐에 그 실행시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예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수행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이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구조체 포인터도 쓰고 뭐 보이드 포인터도 쓸 텐데 그럴 때 좀 굉장히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다 했어요. 네. 이제 보이드 포인터는 포인터를 선언을 하는데 뭐 무슨 자료형, 뭐 포인터형 이런 거 없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보이드하고 에스터리스크하고 그냥 PTR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데 여기 예제에 있는 방법처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중에 이제 어, 좀 미리 좀 보자면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수업 아직 안 들으셨는데 그 544쪽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이제 멜록 함수가 나오거든요. 멜록 함수. 이게 동적 할당이에요. 그래서 동적 할당에는 그 544쪽에 보시면 보이드하고 에스터리스크 붙인 다음에 멜록 해가지고 괄호 열고 사이즈 t 사이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여기 지금 397쪽에 나온 그 보이드 포인터가 여기 멜록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99%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멜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레이 해가지고 대괄호 열고 3 하면은 이제 길이가 3짜리 이렇게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건데 나는 그런 게 싫어. 나는 내가 쓰고 싶을 때 메모리를 딱 잡고 쓰고 내가 쓰기 싫으면은 그걸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멜록이라는 걸 써요. 멜록과 프리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보이드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얘를 뭐 정수형 변수처럼 쓰고 어떨 때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로 쓰고 어떨 때는 2차원 배열로 쓰고 이런 게 다 가능해져요. 멜록을 쓰면은.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C언어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멜록 때문에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멜록, 구조체, 함수,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게 포인터다. C언어에서는. 포인터는 모든 부분에 포인터가 들어가요. 아니, C언어에서는 모든 이 문법의 기저에 바닥에 포인터가 있어서 얘를 뭔가 메모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찔러가면서 그냥 갖다가 막 쓰기도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언어가 C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모터 제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작가 사람들은 C 언어를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저기 AI나 머신러닝이나 혹은 뭐 통신 쪽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저기 파이썬을 많이 쓰고 통신 쪽은 아직도 C 언어를 쓴다. 통신 쪽도 여러분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코딩 디코드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딱 수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그대로 내 귀에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상쇄간섭을 일으키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딜레이가 없어야 돼요. 이 그러려면은 딜레이가 없으려면 뭘 써야 되냐? C 언어를 써야 돼요. 네. C 언어를 써가지고 코딩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딱 만든 다음에 그런 거를 펌웨어라고 해가지고 그 내가 코딩을 짠 거를 이렇게 하드웨어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드웨어에다가 그런 거를 이제 펌웨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두이노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주면은 얘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되는 거고 이어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작가는 하는 일이 많잖아요. 회로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통신도 해야 되고 어쨌든 기계도 해야 되고 막 재료도 해야 되고 반도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우신 건 정말 잘한 것 같고 그 C 언어를 잘 해놓으시고 C 언어를 잘 해놔서 AI를 뺀 나머지를 대비하시고 또 파이썬을 잘해서 AI를 대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육각형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뒤에 있는 내용 이제 메인 함수로의 인자 전달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파일 도스 상태에서 파일 이름을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뭐뭐뭐 붙여가지고 쓰면은 그게 이제 실행이 된다 뭐 그런 건데 요즘에 이제 리눅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여러분 리눅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보통 명령어를 이렇게 쳐요. pg 해가지고 ebpg 그다음에 뭐 콜드 스타트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뭐 0,0에 뭐 400,400에 그다음에 뭐 cr2 다시 100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쫙 쳐요. 리눅스를 쓰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치면은 이게 무슨 여기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싹 얘가 불러 들여와 가지고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걸 써요. 메인 함수로의 인자 전달.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int 메인에다가 우리가 보이드를 지금까지 죽어라고 썼는데 여기에 더 이상 보이드를 쓰지 않고 이 안에다가 뭔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쓰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금 제가 쓴 것처럼 이런 식의 그 어떤 리눅스만 할게요. 도스 요즘에 안 쓰시니까. 리눅스에서 이렇게 길게 뭔가 느려 쓰고 여기다가 뭐 파라미터를 잔뜩 적어주는 이런 게 가능해져요. 아시겠죠, 현주 씨?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코딩을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보이드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뭔가를 쓸 일이 이제 자꾸 생길 거예요. exe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뭐 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안 쓰실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19장이 끝났고 자, 이제 19장이 끝났기 때문에 숙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20장도 뭐 하시면 좋지만 숙제는 아닙니다. 네. 특히 근데 현주 씨랑 인섭 씨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소연 씨 있잖아요. 소연 씨가 여기 20장에 여기 난수 발생 있잖아요. 난수 발생. 어, 네. 난수 발생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언어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뭔가 수업 시간에 난수를 다뤘다. 그래서
뭐 중간이나 혹은 기말에 난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여기 20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연습 문제 3, 4, 5, 6을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시험 대비가 딱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네. 이거 지금 A가 A뿔 되는 그 말한 겁니다, 지금.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생하셨고 그 되게 시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시간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분도 더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고요. 예, 잘 따라와 주셨고 어, 뭐 이해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덜 되셨을 거고, 근데 이거를 일단은 잘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소화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현주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따라오신 것 같고, 인섭 씨도 지금 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아는 게 좀 많아서 조금 이제 긴장감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이제 끝났고요. 학교에서 뭐 한번 뭐 밥이라도 드시죠. 뭐 제가 연락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제1연구동에 있는 작은 반도체 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뭐 오셔서 뭐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들 이제 인섭 씨는 지금 뭐 이제 취업 준비도 이제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더 다른 얘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